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호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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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도 그래서 하러 오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통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말하자면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면 모든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모든 모습에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왜 고통에 빠져들게 됐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모습에 존재하는 방식이요. 자, 최정환 교사님, 모습의 원리가 어떻다고 했죠?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 예. 변하고 예. 생명,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지는 예. 그런 원리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모습 공식이라고 하면 돼요. 모습 공식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예. 또 모습은 변한다. 예. 모습은 헛것이다. 예.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예. 모습을 잘 보이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안다는 것은 곧 모습의 존재 방식을 아는 방법이거든요. 모습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의 존재 원리가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그게 모습 공식이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자체 성품이 없단 말입니다. 무아라는 뜻이죠. 또 모습은 어떻게 해요? 변해. 무상이에요. 또 헛것이야. 환이에요. 환. 또 머물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탁 꿰고 있으면은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그게요. 곧. 그래서 모습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딱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라, 모습이 어떻게 존재하니? 어떻게 존재하는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습에 머물면 뭐죠? 괴로움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지, 또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이 답이 거기서 딱 나오게 돼 있거든. 그렇게 탁탁 이게 맞게 돼 있어요. 이 불교 공부가 정말로 재밌는 것은 그 원리, 가장 바닥에 있는 원리를 탁 내가 잡을 수가 있으면, 이렇게 윤곽과 바탕이죠. 그 원리를 탁 잡을 수가 있으면 그 위에 일어나는 가지고 꽃이고 열매를 탁탁 얘기했을 때는 그 원리의 의거가 되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 이 공부는. 다른 공부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딱 뿌리만 쥐고 있으면 그 위에 일어나는 가지다, 나뭇잎이다, 꽃이다, 열매다가 다 뿌리에서 기인을 하는 거라서요.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모습 공식을 해봐. 모습 공식을 해보면,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것이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모습에 존재하는 방식이라고요. 윤하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도 모습이거든요. 이 자료가 모습이에요.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코로 맡는 모든 냄새. 여기 지금 여기 돼 있죠? 여기 이제 그 모습 공식 바로 밑에 있는 거. 입으로 하는 모든 말, 혀로 보는 모든 맛,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이 뭐야?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것이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자꾸 모습 공식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바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딱 알아지면 무엇이 생기냐면, 진짜 내를 되밟히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력해져요.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뭘 길을 못 잡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어떤 IC 고속도로에다가 이 차를 올려야 돼. 그 목적지를 가려면. 그래서 그 IC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길이 존재를 해서 IC까지 가는데 요새는 뭐 내비가 있으니까 별로 뭐 걱정도 안 하고 가지만 옛날엔 내비가 없었을 때는 아는 사람 얘기를 듣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이리저리 궁리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IC에 올려야 돼요. IC에 올리면 그때부터는 나 일각거사님 맞지? 일각거사님 얘기하는 거 그때 이제 그 산청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일각거사님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참 운전을 잘해요. 일각거사님이요. 막 성질이 덤벙덤벙 하는 것 같은데 운전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해요? 이랬더니 본인은 내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가 도로가 컨베이어라고 생각을 한대요. 본인은요. 그래서 이 차가 가만히 있으면 컨베이어가 움직여서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차를 몰고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도로가 컨베이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부담이 없대요. 컨베이어가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차가 그냥 가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백범 선생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새말귀를 잡을 수가 있다. 또는 공부가 그렇게 해야만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다. 바로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고통에서 헤매게 되었는지,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해봐. 모습 공식을 자꾸 연습을 하면 그 이치를 연기와 공성을 자꾸 알게 돼. 알게 되면 이 뒤바뀐 생각을 내가 바로 잡을 수가 있겠구나. 정말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런 어떤 그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정말 내가 참나를 정말로 찾을 수가 있겠다, 되밟힐 수가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리무중이라요. 뭐 이렇게 안개가 끼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모습 공식 중에서도 눈으로 보는 제일 처음 모습 공식 바로 밑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눈으로 보는 칠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이렇게 딱 하면 우선 칠판을 딱 걷어 잡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관찰이 돼요. 관찰이 되면 멈춤이 가능해요. 지금 이걸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활을 갖다 붙이면 이해가 진짜 잘 돼요.
탁 났어. 화가 났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가 딱 났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죠? 탁 화가 관찰이 돼요. 관찰이 되면 멈춤이 가능해요.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통찰이 가능해요. 이 화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 방식으로 이 화라는 것이 있구나. 이 통찰이 돼. 변하고 헛것이로.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이라면은 관찰과 동시에 멈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변한다 헛것이다면 통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찰 멈춤 통찰, 관찰 멈춤 통찰을 계속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이 과정에 있는 줄을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줄을 몰라.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 화라는 것이, 이 화라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스스로 이제 계속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그 화를 내려놓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모습 공식이에요. 지금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책상에서 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 수리산이 보이거든요. 수리산이 요새 완전 연두빛이에요. 이게 벌거벗어 있다가 지금 막 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남천병원 그 구단지 저 밑에서 이렇게 수리산을 보고 올라오면 산이 매일매일 변해요. 색깔이요. 연두색에서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짙은 색.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짙은 초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벚꽃하고 뭐 개나리는 막 지고 지금 이제 철쭉이 또 막 이렇게 막 지금 피어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변하는 도리로 그 산을 가만히 보면 한 2개월 전만 해도 벌거벗어 있었거든요. 그 산이 좀 황토빛 산이었어. 왜냐면 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전부 다 뭐 누렇게 잎도 다 변해 있고 나무도 다 나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점점 이게 색상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풍성해지고 아주 다양해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변한다는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정말로 느껴요. 참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 전체가 색상도 아주 변하고 또 각기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참 정말 다이나믹하다. 그리고 아주 불가사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뛰고 지금 공부를 하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정동복 거사님하고 지금 윤아 거사님은 이제 지금 처음 오셨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안 되셨으니까 제일 처음 여기 보면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모습 공시죠. 그래서 가만히 앉으셔서 또는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 것이다. 거기에 뭐를 갖다 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커튼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일심행도 지금 보이는 눈으로 보는 거지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 몸뚱이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한 뭐 10개고 20개고 달아서 해봐. 해보고 나면은 좀 쉬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하면 머리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좀 쉬어요. 그때는요. 그냥 석 쉬어버려요. 쉬었다가 다시 탁 5분이고 10분이고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3분에서 한 5분 정도 또 해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을 가면은 아스팔트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앞에 오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여자 중에서도 스카프 한 여자도 있고 안 한 여자도 있고 뭐 하여튼 색색이에요. 또 전철타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빨간 자동차 뭐 파란 자동차 트럭 뭐 오토바이 뭐 아직 자동차도 색색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또 하늘을 턱 보면 오늘은 구름이 이렇게 생겨. 파란 하늘 무슨 구름 저기 산 뭐 지붕 뭐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한 5분 정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신호등 변한다 것이다. 운전하고 가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깜빡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한 5분을 해요. 5분을 하고 또 쉬어요. 쉬는 게 아니라 또 잊어버리죠. 일하다가 보면. 또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또 해요. 또 잊어버려요. 또 생각이 나요.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쭉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해보면 본인이 느낄 거예요.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 이거는. 이 공부는.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윤하고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변한다 것이다. 자,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변한다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물체를 보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까지도 감이 없어요. 별로. 아니 저 스피커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감이 없는데 이제 이 모속 공식에 나와 있는 생활기에 나와 있는 우선 내 몸뚱이 네. 나 이제 변한다 것이다 하는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좀 생각을 좀 놓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위주로 하고 있어요.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이게 자꾸 떠오르질 않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관찰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는 거는 의뢰이 그렇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의뢰이 보는 거. 그래서 의뢰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본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써서 저거를 본다든지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내 몸뚱이를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내 몸뚱이를 뭘로 봐요?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몸뚱이를. 그러니까 내 몸뚱이는 뭐 눈으로 안 봐도 뭐 생각으로도 볼 수는 있는 것인데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자, 우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한번 해볼게요. 뭐 눈으로 보는 모습이요. 근데 이게 솔찬히 재미가 있어요. 해보면 정말로 참 재미가 있어요. 왜?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 그렇다. 뭐 에어컨 보면서 인연과 조건 사실은 에어컨이라는 저는 게 있지만 저거를 다 부속을 다 해체를 하면 에어컨이 없어요. 그렇죠, 정동묵 거사님. 에어컨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우리는 늘 이름의 사고방식이 고정이 돼 있어요. 이름으로 내가 저거를 보지 실제로 보지는 않아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실은. 근데 에어컨을 보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해보면 에어컨이라는 것이 본래 저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희한하게 깨달아요. 에어컨이라는 것이 다 모이면 에어컨인데 흩어지면 에어컨이 없어져요. 사실은요. 그 부품이 다 해체가 돼버리면. 저기 윤하고 사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할 때 책상, 에어컨 이러면 워낙 보던 것이라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볼 때 에어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어컨 이러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할 때는 실감이 안 와. 실감이 안 오는데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다섯 번 해보고 여섯 번 해보고 자꾸만 해봐요. 자꾸만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의 그 어떤 실체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에어컨이라는 실체로 자기가 본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점점. 윤하고 선생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려면 합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습 가지고 할 것입니다. 윤하고 선생님부터 해보죠. 요 모습. 여기, 요 안에 있는 모습부터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피커 예. 변한다 것이다. 예, 스피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피커 변한다 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정동 목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빛 변한다 것이다. 빛? 빛. 빛? 예. 예, 빛. 예, 빛. 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빛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최정원 것은 책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연등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 변한다 할 것이다. 액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액자 변한다 할 것이다. 자, 윤하가 선생님 또 다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총. 종.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 변한다 할 것이다. 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아니요, 그러지. 한 가지를 딱 찝으라는 거. 전체다. 아니요, 전체다. 그렇게 하지 마. 한 가지를 찝으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 몸.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최정한 것은 커튼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커튼 변한다 할 것이다. 죽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죽비 변한다 할 것이다. 사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사진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하고 좀 한 개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자, 시계. 자, 보십시오. 지금 시계라고 하는데 저 시계가 말입니다. 분침, 초침, 장침이 다 따로 있고 시계판이 따로 있고 저 바깥에 액자가 따로 있고 안에 건전지가 있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 건전지 빼버리면 그냥 멈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변하는 돌이거든요. 변하는 돌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배터리를 건전지를 넣었을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돌아가고 건전지가 없어지면 저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 시계를 볼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시계를 늘 시계구나. 시계를 잘 관찰도 안 해요.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이러면은 벌써 탁 관찰이 되는 거예요. 시계에 대한 관찰. 변한다 할 것이다. 시계라는 것이 본래 시계라는 것은 이름뿐이구나. 저것이 다 분해가 되면 시계라는 것이 본래 없구나. 그런 것을 이게 말로 하면은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지 등광보살님? 다 알 수 있다고 그건 누가 몰라? 그런데 진짜 몰라요. 알면 깨달음이에요. 알면 깨달음이에요. 근데 진짜 몰라요. 저기 윤하고사님 지금 몸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몸뚱이, 내 몸뚱이도 이름뿐이거든 사실은. 우리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 건데 몸을 싹 분해를 다 해봐요. 쫙 분해를 다 해보면 이름뿐인 몸이에요. 몸이라는 단어가 붙을 만한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몸을 완전히 분해를 다 하면 장기도 다 빼내고 팔다리 다 빼내고 뼈 다 분해를 해버리면 몸이라는 이 몸은 요에 대상되는 물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은 사실은 이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이 진짜 실체인 줄 알고 자꾸만 쏘가 넘어가요. 그것을 직접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로 하면 알 것 같지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알기는. 그래서 맨날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죠. 시계 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할 것이다. 자, 시간 해봅시다. 시간은 상당히 그건데요. 형이상학적인데요. 눈으로 보는 걸 해보시면. 눈으로 보는 거. 예, 눈으로 보는 거. 간단하게 복잡할 거 하나도. 눈으로 보는 거. 글씨. 예? 글씨.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글씨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최정원 권사님. 난.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난 변한다 할 것이다. 네. 휴대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휴대폰 변한다 할 것이다. 플러그.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플러그 변한다 할 것이다. 자, 이 옷.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옷 변한다 할 것이다. 정동목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막 형이상학적인 걸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관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관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관찰을 안 해요. 관찰을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내 고정관념으로 투사를 해서 저걸 봐버려요. 얼마든지 남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냥 투사를 해서 보니까 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봐요? 자기 생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볼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감지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연등이다? 이러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 변한다 할 것이다. 연등도 지금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잎이 뭐요? 이걸 뭐라고 하나? 자주색이라고 하나? 다홍색인가? 다홍색 변한다 할 것이다. 진분홍. 요 밑에 거는 무슨 색이요? 연두는
연두하고 중간 색깔이지 또. 짙은 연두인가? 뭐 짙은 연두색이라고 합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짙은 연두,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여기 보면 요런 게 또 달렸어요. 또 요게 달렸어요. 이렇게 해서 요 연등을 하나 보려면은, 그리고 이 모양도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잎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꽃잎하고 요거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 변한다. 처음에는 관찰이 안 돼요. 근데 자꾸 해봐요. 커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그냥 감이었지요. 천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고리를 띄어서 이렇게 여기 안에 지저분한 것을 가리는 장막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커튼이라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여기서 떼내서 고리도 다 띄어버리고 그냥 바닥에 척 놓으면 뭐예요? 큰 보자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얘 보고 그때는 커튼이라고 이름을 안 해요. 고리 다 떼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뜯어버리면. 그래서 어떤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필요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을 때 그 이름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윤학의사님,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것부터 관찰을 시작을 해요. 그 눈으로 보는 거, 관찰하는 거, 정동목 교사님 어렵습니까? 쉽죠. 너무 쉬워서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잘 관찰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이 모습을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잘 관찰을 하면 소리도 확장이 되고 생각에도 확장이 되고 감정에도 확장이 돼요. 그냥 돼요. 그렇게 자꾸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비로소 뭐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아요.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은 많이 쓰는 말인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우리가요. 최정환 의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 지금 질문이 긍정적 답변 요구성 질문이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 양반 보고 밥 먹을 때 맛있지요? 그래, 음식에는 맛있지요? 그러면 반드시 그래 이래야 되냐? 아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 답변 요구성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 말은 되게 잘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본인이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한다는 말이에요. 윤학 의사님 어떻습니까? 제일 약한 사람은 그 자꾸 모르시니까 이게 뭐. 본래 이게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상당히 말하자면은 이 생각이 견고하다고 하나 딱딱하다고 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해서 금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딱딱한 것에 자꾸만 두드려서 금이라도 조금 내야 비 오면 적기라도 한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는 에어컨 변한다고 할 것이다. 이게 뭔 공부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요. 정동욱 거사님도 그렇지요. 아니죠. 아닙니까? 저는 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예, 허공으로 이렇게 한글로 예, 보는 습관적으로 예, 예, 제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럼 맞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 우선 허공으로 본다 하기 전에 이미 그거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제 허공으로 본다 하기 전에 일단 있는 내 눈에 비치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고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때까지 허공으로 있는 모습을 말하자면 허한 것으로 허공으로 본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지를 또는 보는 이치를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거를 헛것이야 이래서 허공으로 본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래 보는 게 아니고 예. 조건과 인연과 조건으로 다 생긴 것이기 예. 때문에 예. 그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 사물을 허공으로 보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 이거 무슨 공식인가 이거 지금 용어가 조금 서툴러가지고 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디 가나 변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윤아 거사님. 그런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변한다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 넣지 말라는 거지요. 나는 변한다고 것이다가 뭔지를 몰라. 그냥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 할 것이다. 해봐 그냥 해보자고. 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난초 변한다 할 것이다. 해보자는 거예요. 쭉 자꾸 해봐. 해보면 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 말이 스스로 나의 정체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들이 말할 때까지 내 개념을 여기 투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진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알려면 부처님의 그 무생법인이 이해가 돼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무생, 남바가 없는 것, 무생법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투사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를 스스로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에 의해서? 방편에 의해서요. 바른 지견을 가지고 바른 지혜 있는 방편으로 이거를 뚫고 나오는 것인데 자꾸만 자기가 여기 투사를 하면 그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거를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려면 1년은 넘어야 돼. 그래야 말귀를 조금 알아들어. 근데 한 3년쯤 가면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참, 보살님,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법문해 놓은 거 그거 파일 이제 올려주시면 화요일 날 저녁에 한 법문이 있어요. 18일이죠. 18일 저녁에 한 법문을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집에 가셔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자로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볼 때 단순히 그냥 보아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보라고.
트럭을 보면 트럭이구나. 승용차를 보면 승용차구나. 전철을 보면 전철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라. 단순히. 거기에다가 막 각색을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자꾸만 그렇게 해봐. 자꾸만. 여기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책상, 자료, 컵, 이거 녹음기, 컵 뚜껑, 컵 받침, 여기 있는 거, 방석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뭐 대여섯 가지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떡 하고 좀 쉬어요. 또 잊어버리고 또 좀 이렇게 쉬었다가 또 가만히 앉았을 때 또 이렇게 해보고 또 했을 때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자꾸만 해봐.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스스로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문자 보내지요. 오늘 또 보냈지요. 백봉 선생님이 뭐요? 동정이력 거래 본적. 그거 무조건 외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연이 되면 그것을 써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가 써먹어도 그거 다 못 써먹는다. 근데 부처님이 오셔서 이거를 설명을 해도 만약 그 자리에서 탁 납득이 가면 부처님 법문 잘못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죠? 갈 듯 말 듯 납득이 갈 듯 말 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탁 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뭐 어째서 백봉선생님 납득이 탁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같은 말. 납득이 탁 가서 이것이다 라고 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납득이 탁 가서 이것이에요. 딱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법이 되는 겁니까? 정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법요? 정법. 정해진 법이 돼요. 정해진 법. 우리는 전부 정법 속에 있어요. 정법 속에 있기 때문에 본래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무유정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유정법이라는 거 맛을 보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안에서 바깥으로 자꾸 투사를 하지 마라. 동일시를 시키지 마라. 나는 변한다고 것이다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아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좀 바보같이 하라는 거예요. 책상이 내 눈에 보여. 어머,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고 것이다.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하지? 남색. 나무색. 나무색인가요? 나무색이라고 합시다, 그냥. 인형과 조건, 아마 여기서 다 얘기하라면은 상당히 다 다르게 이 색을 보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색이 더, 이게 미술가들이나 그런 사람 또 다르게 얘기할 것이에요. 똑같이 나무색을 보고 전부 다르게 얘기할 것입니다. 웃잖아요. 나무색이라니까 맞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웃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무색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지금 나무색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본 색깔이 드러나게 돼요.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면. 그래서 나무색을 놓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보는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렇게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정동목 거사님하고 윤화 거사님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설명드렸죠. 근데 너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같이 이렇게 해서 재미없을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은 왜 뭘 쉽게 하기 위해서 공식인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처님의 삼법인이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예요. 불교에도 학파가 엄청 많습니다. 불교에도 학파가 엄청 많은데 모든 학파에서 기본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처님 법을 믿냐? 안 믿냐? 삼법인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삼법인을 믿니? 안 믿니?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삼법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법이 무하다. 제행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 그럼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법인은 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냐? 안 믿냐? 네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 여기 교가 아니지. 신자도 아니고.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이 삼법인으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윤화호사님, 이해되셨죠? 근데 이 삼법인을 보통 제행이 무상이고 일체 계고고 제법이 무아 이러면 보기도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는데 이것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요. 뜻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뭘로 했다? 모습 공식. 이 모습이 존재하는 원리죠. 모습의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그 자체의 말하자면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이면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바로 방편이 되어버려요. 이 공식은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보다 나으신 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도 하는 그게 아니고 제가 선생님 이제 법문을 쭉 듣고 정리를 하다 보니 아주 요체만 간단하게 이거를 뽑아서 해서 사람들에게 백봉 선생님의 이 법문 자체가 너무 높아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허공으로 쓰인다 이런 거 이해 불가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좀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가 모습 공식이에요. 이 모습 공식을 만든 겁니다, 이 사다리를. 그래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좀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모습 공식만 확실하게 정말로 파괴되면 연기와 공성이 파괴되고 공리의 요달이 가능합니다. 그냥 믿고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하십시오. 어른들은 단순하게 안 해서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너무 예? 굳어서 그래요. 예? 너무 단연간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무선언 갔을 때 비가 왔습니다. 지렁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저번에 얘기하셨죠. 그 지렁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렁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르는데 하여튼 물이 많이 들어오면 빠져나오는지 어찌 그렇게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튀어나왔죠. 그 바닥에 지렁이가 많아요. 그럼 지렁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렁이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을 많이 뿌려줘야 되나요? 물을 많이 지렁이가 바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 지렁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있는 걸 보려면 예, 지렁이가 바닥에 막 널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렁이 보려면요? 보면 되죠. 그래요. 보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눈으로 보면 되죠. 예,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떠야죠. 예. 바닥에 있는 걸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내려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굉장히 어려워. 만약에 고개를 쳐든다든지 이러면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 보려면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따야 돼요. 서서 이렇게 눈 크게 뜬다고 보이나요? 자세히 보이죠, 그래도. 크게 적은지. 예, 예. 자, 정동목 박사님은 어떻게 해요? 지렁이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여야 지렁이가 보이고 그 지렁이를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가서 봐요. 더 자세히 보려면은 돋보기라도 갖다 대야 더 자세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이게 우선 이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우선 보아야 돼요. 그렇죠. 책상이구나. 보아야 돼요. 좀 더 자세히, 이것은 변하고 할 것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책상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죠.